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어제 이제 떨어졌던 하락세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도 조금 좀 오른 모습이고요. 하지만 뭐 이것 하나 무엇 하나 뭐 뚜렷이 좀 나아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평가인데요. 자, 그래도 뭐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면서 바닥을 쳤었고 거기에서 이제 증시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FOMC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계속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뭐 뉴욕 증시 상당히 좀 변동폭이 컸던 그런 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급락을 뒤로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개장 초 한때 국제 원유 가격이 7년 반 내 최저인 $35가 붕괴되면서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급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원유 가격이 7일 만에 소폭이나마 반등하면서 지난주에 지수 하락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설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하게 급속도로 상승 반전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장세를 연출한 하루였습니다. FOMC의 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코본드, 즉 고금리 채권 시장의 붕괴 우려로 금융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전 중 약세를 보인 것이 오늘 증시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지난밤 2.5% 급등하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유로존의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 오늘 증시를 지탱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내 최저로 하락한 것이 큰 이슈였는데요. 천연가스는 오늘 장중 한때 $1 86센트까지 밀리는 등 지난주 11% 하락에 이어 급락세가 이어진 것인데요. 공급 과잉과 함께 미국 동부의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감소가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신용카드, 비디오 게임, 유틸리티, 담배, 태양광,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은행, 운송업, 주택건설, 자동차, 반도체,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등은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상승한 2.22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들 올해에만 강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올 들어 전체 직원의 10%인 10만 명의 감원을 단행한 데 이어 2016년에도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최근 채권 사업부 직원 1,2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이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대비 75%가 급감했고 순이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였다고 감원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처뱅크는 최근 10만 명이 육박하는 인력을 6만 5천 명으로 줄이는 5개년 혁신안을 발표했고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역시 오는 2018년까지 5,600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년에도 감원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유럽 최대 은행인 바클레이스와 BNP 파리바는 내년 초 IB 부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대거 줄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주방용품 업체 자하대는 동종업체 뉴웰 러버메이드에게 주당 $60에 인수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로 뉴웰 러버메이드가 7%가 급락했던 반면 피인수 업체 자르대는 2.8%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23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춘 데 따라 액션 HD 카메라 업체 고프로가 10%의 급락세를 보였고 태양광 업체 트리나솔라의 CEO가 회사 상장 폐지를 위해 주당 $11 60센트에 자사 전체의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오늘 트리나솔라는 11%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면서 자사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에 클리넥스로 유명한 생활용품 업체 킴벌리 클락이 2.8% 상승했고 소형 바이오 업체 네프로제넥스는 개발 중인 급성 신장질환 치료제가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한 후 48% 폭등했으며
마지막으로 영국 기반 대형 제약사인 아스트로제네카는 네덜란드 기반의 혈액암 치료제 개발사 아세타 파마스리컬을 5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0.8%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일정들과 경제 지표들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10월에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로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6%가 늘어나 예상치였던 0.3%로 웃돌면서 지난 9월에 마이너스 0.3% 대비 큰 폭으로 개선돼 작년 동기 대비로는 1.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0.1%, 프랑스가 0.5% 상승했고 스페인이 0.3%, 이탈리아는 0.5%가 확대된 반면 그리스는 1.2%, 슬로바키아는 0.3%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시작으로 12월 뉴욕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그리고 12월 주택시장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팩트셋, 하이코, 피크 리조트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증시, 그 22에 어떤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오늘은 좀 전거래일에 비해서 좀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